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오헬리의 20년 후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청년은 20년 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위풍당당하게 대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구경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위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몸에 밴 것이었다. 밤 10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지만 비냄새 섞인 찬바람이 사람들을 거의 다 집으로 몰아넣은 참이었다. 경찰관은 걸어가며 문단속을 하고 곤봉을 능숙하게 돌리기도 하다가 가끔씩 길 아래를 살피며 순찰을 이어갔다. 듬직한 체격과 은근한 으스댐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평화의 수호자다운 모습이었다. 이 일대는 일찍 문을 닫는 동네였다. 간혹 담배가게 불빛이나 24시간 식당 간판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상점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어느 길목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경찰관은 걸음을 늦췄다. 어두운 철물점 입구에 한 남자가 불 붙이지 않은 시가를 입에 물고 기대어 서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별일 아닙니다, 경관님. 그는 안심시키듯 말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좀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의심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빅조 브레디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경찰관이 말했다. 그때 절거됐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남자는 성냥불을 켜서 시가에 붙였다.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고 각진 턱에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오른쪽 눈썹 근처엔 작은 흉터가 있었고 넥타이 핀에는 기묘하게 세공된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20년 전 오늘 밤 바로 여기 빅조 브레디 식당에서 제 절친 지미 웰스와 저녁을 먹었죠. 그와 저는 뉴욕에서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저는 그때 18, 지미는 20살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부로 떠나 큰 돈을 벌겠다고 했고 지미는 무슨 수를 써도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밤 약속했습니다. 꼭 20년 뒤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요. 처지야 어떻든 얼마나 멀리 있든 말이죠. 20년이면 서로 운명과 성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흥미롭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런데 20년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떠난 뒤로 소식은 주고받았습니까? 네, 한동안은 연락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1, 2년쯤 지나자 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부는 워낙 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지미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는 놈이었으니까요. 오늘 밤 이 약속을 지키려고 100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10시까지 3분 남았군요. 그날 밤 우리가 식당 문 앞에서 헤어진 시각이 바로 10시였습니다. 서부에서 꽤 성공하셨나 봅니다. 경찰관이 물었다. 그럼요. 지미가 내 절반만큼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미는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좀 더딘 타입이었죠. 저는 서부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 날고 뛰는 사람들과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뉴욕에만 있으면 사람이 틀에 박히기 쉽죠. 서부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경찰관은 곤봉을 돌리며 몇 걸음 옮겼다. 그럼 저는 순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친구분이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꼭 정각까지만 기다리실 건가요? 설마요. 최소한 30분은 기다릴 겁니다. 사람만 있다면 그 친구 그때까지는 반드시 올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경관님. 네, 안녕히 계세요. 경찰은 인사를 하고 순찰을 이어갔다. 이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안정하게 불던 바람도 일정하게 불어왔다. 이따금 보이는 행인들은 옷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말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을 달려온 남자는 철물점 문간에 서서 조용히 시가를 피우며 기다렸다. 약 20분 뒤 목까지 코트깃을 세운 키 큰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서둘러 건너왔다. 그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왔다. 혹시 밥인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미 웰스 맞나?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외쳤다. 세상에, 정말 밥이로군. 나중에 온 남자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네가 살아만 있다면 여기서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와, 20년이라니 오래도 됐군. 여기 있던 식당도 없어졌지. 거기서 다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서부 생활은 어땠나? 최고였지. 원하는 건 다 얻었어. 근데 짐이 자네 키가 예전보다 2, 3인치는 더 큰 것 같은데? 20살쯤 지나서 더 컸나 봐. 뉴욕에서는 잘 지내? 그럭저럭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 가자, 밥.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서 옛 이야기나 길게 나눠보자고. 둘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성공한 밥은 자랑 섞인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옆에 남자는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모퉁이에 있는 약국 앞에 다다르자 환한 불빛 속에서 둘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부에서 온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팔을 뿌리쳤다. 자네는 지미 웰스가 아니잖아.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매부리코가 들창코로 변하진 않아. 때로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죠. 키 큰 남자가 말했다. 멋쟁이 밥.
당신은 이미 10분 전부터 체포되었소. 시카고에서 당신이 이 근처로 올 거라고 연락이 왔소. 조용히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요. 자, 경찰서로 가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있어. 여기 창가에서 읽어보시오. 순찰 중인 웰스 경관이 전하는 것이오. 서쪽에서 온 남자는 건네받은 쪽지를 펼쳤다. 쪽지를 읽기 시작할 때는 손이 떨리지 않더니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쪽지 내용은 간단했다. 밥. 나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그 자리에 갔었네. 자네가 시가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불을 켰을 때 자네가 바로 시카고에서 수배 중인 그 남자라는 것을 알았네. 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체포할 수가 없어서 다른 형사에게 부탁했네. 지미가. 지금까지 오헨리의 20년 후를 들어보셨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우정. 그러나 마지막은 뜻밖의 결말이었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 예전에 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법정에서 중학교 동창이 판사와 절도범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먼저 동창을 알아봤고 뒤늦게 알아본 절도범 친구가 막 후회와 회환, 한 가지 감정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막 복잡한 감정으로 펑펑 우는데 판사가 학교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며 앞으로 다른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하던 정말 울컥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세월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함께한 기억과 마음의 온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